다음 앵커의 픽으로 넘어갑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늘 이제 대선 승리 1주년인데 뭐 특별한 일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대통령 1주년 기념 이벤트는 따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이 세레모니보다 민생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오전 울산에서 열린 S5일의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샤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전 처음 들어요. 네, 아랍어로 매라는 뜻인데요. 바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를 찾은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 이 통 크게 무려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건설 기간 하루 17,000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 기공식 자리에 참석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박정화 대변인도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지난 대선 기간에 선대본부 계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1년? 1년이 너무 빨리 갔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너무 빨리 갔어요? 작년 요맘때 아마 그 0.73%가 알려주듯이 굉장히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이런저런 그 혼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저도 그때 방송국에 어디선가 개표 방송을 출연해서 있으면서 네. 실제 결과와 다른 거꾸로 된 윤석열 후보가 진다라는 방송 결과를 보고 뭔가 한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의 1시간여 방송을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얼떨떨했던 네. 기억이 나요. 근데 지난 1년 보면은 사실은 뭐 당 내홍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의석수가 워낙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밭가리가 좀 되고 공약했던 내용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1년을 그 대통령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 1년 동안 대통령께서도 큰 줄기는 국민들한테 좀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흐트러진 우리나라를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득권 카르텔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외교 문제도 정리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큰 방향으로 가시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투박함? 뭐 세련되지 못한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치권의 문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당 이제 새 지도부가 왔으니까 조율해 나가면서 좀 차근차근 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 이렇게 꼭꼭 날 되면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년 지지율은 좀 어떨까요? 네, 지지율이 나왔는데 먼저 한국 리서치 결과부터 좀 보시면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못한다라고 응답한 사람 55.9%고요. 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 40.4%입니다. 취임 100일 조사 이후에 처음으로 40%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40.8%가 노동개혁 추진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고요. 네. 반면 부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 민생대책 소홀과 그리고 측근 편중 인사, 부실 검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길 리서치 결과도 함께 살펴보면요.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일에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역시 물어봤고요. 44.1%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3.8%는 부정평가를 했는데요. 이 역시 2022년 7월 이후의 최고 기록입니다.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한다가 40.4%, 취임 100일 조사 이후에 처음으로 40%대로 올라선 조사가 있고요. 또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긍정평가가 44.1%,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두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윤영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40%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지금 국회 의석수도 민주당이 169석인데 힘이 없잖아요. 또 장관 자리도 아직도 저 과거 정권의 장관도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정권 교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 연금, 교육, 노동 개혁 방향이 옳지요. 그리고 외교 안보에서도 북한 핵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미국, 일본하고 손잡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응하는 모습 비교적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오늘도 왜 정무수석이 신임 여당 대표 만나서 대통령이 밤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대통령은 잠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를 잘 부려야 돼요. 근데 밑에에서 수족처럼 부리는 장기로 말하면은 차, 포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좀 기용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대통령 혼자 너무 쌓아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 너무 특정 직업 검찰 출신이라든지 너무 기획재정부의 올드한 관료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포석을 갖고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이고 여태까지 1년은 전임 정권 탓으로 했는데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1년은 아마 이제는 오롯이 윤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래서 더 좀 잘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임 평론가는 MZ 세대로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MZ 세대로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40대가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제 속한 40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에서 가장 좀 박한 세대일 겁니다. 앞에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난 대선 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좋아 빠르게 가였는데 지난 1년의 국정 운영 기조가 거기에 너무 맞춰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사회개혁적인 어떤 조치들이 숙이 되고 뭐 정치를 통해서 이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어떤 그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안 되면 뭐 엎어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온 게 좀 1년 동안 너무 좀 두드러졌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이준석 사태 같은 일들도 있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나 정치보다는 대통령이 이제 장악 쪽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4년은 대통령이 조금 더 정치와 통치 쪽에 이 몸을 좀 많이 기울여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지금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기자니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아니, 언론과의 소통 문제인데 처음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출근길 문답하면서 저는 정말 되게 신선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딱 중단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재개를 해서 좀 활발하게 좀 소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논란은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좋게 예. 중단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그거 계속 해서 하셨으면 대신에 뭐 매일매일 하던 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자들과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실을 방문하는 것도 있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몇몇 분씩 불러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소통은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사석에서 보여줬던 대통령의 모습은 좀 전에 우리 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투박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언론을 통한 창, 국민들을 위한 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모습, 그다음에 언론과 많이 얘기하는 모습은 자꾸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1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 공표를 했죠. 그리고 5월에
출국길 문답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8월에 집중호우 속에 자택 지휘 논란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리고 9월입니다. 해외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도 있었죠. 자, 10월에 이태원 참사 있었고요. 11월에 취임 6개월 맞았고 12월에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조사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가파르게 많이 좀 흘러간 부분이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자, 앞으로 또 다가올 1년은 어떤 국정 운영을 풀어나갈지 2주년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